반갑습니다. 이번 여명 중3 시험에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아무도 못 풀었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들리는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상당히 조금 흥미로웠어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그림이 주어져 있었다고 하고, 네, 그림이 주어져 있고 여기를 점 P라고 이제 주고요. 원의 중심이 O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원의 할선을 긋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지름을 지나가고 있는 형태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우리가 B, A라고 할게요. A 이렇게 여기 B 이렇게 뒀다고 하네요. 그래서 OP의 길이를 이렇게 루트 3이라고 두고 줬어요. 네. 반지름을 1이라고 이렇게 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놈과 이놈을 이었어요. 뭐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반지름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의 각도를 우리가 베타라고 이렇게 했고요. 이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알파 삼각비를 배운 상태니까 이렇게 값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 상당히 어려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삼각함수 문항에서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수업할 때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삼각함수 단원에서 이걸 수업할 때는 중등 과정이 아니라 다분히 고등 과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3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중3에 나왔으니까 얘가 어쨌든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보면 이제 삼각비, 그죠?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삼각비, 우리 중2 때 배우게 되는 닮음, 다시 말하면 닮음이 이제 우리가 원으로 넘어와서 이제 원과 이제 비례 관계. 자, 이거 중2 때 배우게 되는 우리가 닮음에 대한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삼각비라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우는 삼각비라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삼각비를 배우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탄젠트 2분의 알파, 탄젠트 2분의 베타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녀석이다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문제를 풀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주각하고 중심각과의 관계, 그죠? 요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얘가 지금 절반이라는 거예요. 각도가 절반이라는 거. 그럼 이제 힌트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각삼각형 각의 절반,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뭐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제 문제 속에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었던 것은 지름을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예,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그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원이니까요. 그래요. 지름의 원주각은 90도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 선을 그었어요. 이 선을 긋는 건 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을 긋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가 베타니까 아하 여기가 2분의 베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오케이, 땡큐. 좋아요. 그러면 저기 알파가 있는데요. 알파가 있는데 또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야 돼. 여기가 알파니까요. 그래서 이 선을 긋는 것도 괜찮죠. 그죠? 이 선을 긋는 것, 지름. 이 선을 긋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그래서 여기가 2분의 알파라는 각이라는 걸 알게 되죠. 2분의 알파라는 걸. 이제부터 출발인 거니까요. 자,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레터링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를 A, B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C 이 정도 두죠. 여기를 한번 D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탄젠트 2분의 베타는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봤더니 아하 삼각 B의 관계에 의해서 BD분의 BC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BD분의 BC. 좋아요. 땡큐.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2분의 알파는 뭘까를 생각했더니 그렇군요. AD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AD분의 여기죠. AD분의 AC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학생들이 반드시 했어야 되는 작업이에요. 물론 시간이 없고 시험장에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겠다고 이제 덤볐을 텐데 아마도 잘하는 친구들이라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좀 빨리 풀었을 거고 그 이후에 이거를 이제 덤볐을 텐데 생각보다 문제가 안 풀렸을 거예요. 안 풀렸을 거고 여기까지를 그래도 적어냈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 놓고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하라 그랬단 말이죠. 얘와 얘를 곱하라 그랬어요. 얘와 얘를 곱해. 그 값이 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그럼 지금 관계 속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변 지금 파란색 삼각형의 두 변, 노란색 삼각형의 두 변의 관계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관계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비례의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이는 삼각형 PCA가 있어요. 이렇게 PCA라는 삼각형이죠. 그 녀석과 이 PCA라는 삼각형과 그 녀석과 PBD라는 삼각형이 삼각형 PCA라는 놈하고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PCA라고 했으니까 PBD가 되겠네요. PBD라는 삼각형이 닮아 있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변과 이변, 이변과 이변, BD와 AC의 관계성은 내가 알 수 있겠구나. 그죠? 네,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의 PC라는 길이, 그리고 큰 삼각형에서 어떤 녀석이냐면 PB겠죠. PC니까 PB라는 놈하고의 B가 이렇게 되겠죠. 작은 삼각형에서의 AC라는 놈, 여기를 AC라고 썼으니까 AC라고 한번 써보죠. AC라는 녀석과 DB라는 녀석의 B가 같아지는 겁니다. AC와 DB의 B를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여기서 PB분의 PC라는 녀석이
db분의 ac라는 놈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이 녀석의 값이 이 녀석의 값과 같아요. 그 녀석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곱하는 과정이니까 이 두 개를 곱했을 테니까요. 여기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곱했으니까 얘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싹 자리를 바꿔서 BD분의 AC, AD분의 BC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BD분의 AC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케이. 두 번째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관계를 만들어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금 파란색 또 다른 변과 노란색 또 다른 변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딱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가 2분의 알파인데 어머나 여기도 2분의 알파예요. 원주각은 같을 거니까요. 그랬더니 삼각형 어떤 녀석이 삼각형 BCB라는 녀석이네요. BCB라는 놈이 삼각형 PAD라는 놈하고 닮아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군요. 참 놀라운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죠? 파란색 변을 품고 있는 이 삼각형과 노란색 변을 품고 있는 이 삼각형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닮은 비를 한번 써보면 마찬가지로 PC 대 뭐가 되겠습니까? PA가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것은 자, 노란색으로 해요. PC 대 BC 대 PA라는 놈은 노란색 BC가 되겠네요. BC 대 여기서는 DA가 되겠죠. DA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다 나왔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P분의 BC는 DA 길이분의 BC가 되고요. 얘는 그렇네요.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탄젠트 2분의 알파 탄젠트 2분의 베타를 곱한 것이라는 것은 이놈과 이놈을 곱한 것과 같아서 PA분의 BC 곱하기 PB분의 BC가 되면서요. PA 곱하기 PB분의 BC의 제곱이 되네요. 놀라운 문제입니다. 네. 아래에 있는 PA 곱하기 PB는 원과 비례 관계에 의해서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얘가 PC 곱하기 PD라는 거죠. 그래서 PD분의 PC가 되면서 문제가 풀려요. 답은 PD가 루트 3에서 1을 더한 것이고요. PC는 루트 3에서 1을 뺀 겁니다. 중등 과정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네요. 사실상 저는 고등 과정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경시를 꽤 오래 했지만 그 경시를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이 방향이 나왔던 부분도 있겠고 그러나 단서는 되게 많았어요. 문제에 대한 단서는 되게 많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을까. 이게 그렇게 잘 보이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길이들로만 표현했으면 어느 정도는
또 뭐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 같은 것도 있는데요. 여튼 저는 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왜냐하면 이 결과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덧셈 공식, 반각 공식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보통 문제를 푸는데 중등 내용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문제는 잘 냈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유명중3에 아마 또 푼 친구가 없지 않았을까. 이걸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항은 아니죠. 똑같은 문항이 거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니까요. 네, 문제는 잘 냈네요. 문제는 잘 냈지만 아이들이 100점 방지용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문제였습니다. 네, 오늘 짧게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